지금 이 순간 여러분은 웃고 있는 얼굴을 보고 계십니다. 정겹고 익숙하고 어딘가 친근하기까지 한 그 얼굴. 그런데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 눈구멍 너머에서 지금 진짜 눈동자가 여러분을 바라보고 있다면 어떻겠습니까? 저 활짝 열린 입 너머에서 혀가 잘린 사람의 비명이 새어나오고 있다면요. 탈은 얼굴을 숨기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때로는 얼굴을 바꾸기 위한 도구이고 때로는 사람을 통째로 바꿔치기 하기 위한 도구입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산골 마을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이라고 전해지는 이야기입니다. 기록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기록을 남길 수 있는 자들이 모두 입을 닫아버렸거든요. 혹은 입을 닫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거나. 끝까지 들어주십시오. 이 이야기가 끝날 때쯤 여러분은 아마 오래도록 방 안 어딘가를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자, 시작합니다. 조선 중기 경상도 깊은 산자락 아래 가현리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외지인들 사이에서 이 마을은 꽤 유명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매년 정월 대보름마다 열리는 탈놀이 때문이었죠. 인근 고을에서도 구경꾼들이 모여들 정도로 그 규모와 화려함이 대단했습니다. 가면을 쓴 광대들이 불꽃 사이를 누비고 북소리와 피리 소리가 밤새 산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마을 안을 들여다본 사람이라면 누구나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 화려한 탈놀이가 사실은 썩어가는 것 위에 더 쉬운 분칠에 불과하다는 것을. 가현리의 실질적인 주인은 최대감이었습니다. 벼슬은 현감 자리를 사서 달았고 마을의 땅 대부분을 손에 쥐고 있었으며 소작농들에게는 수확의 칠하를 거두어 갔습니다.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드는 여인이 있으면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끌어안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자가 있으면 없는 죄를 만들어 매를 쳤습니다. 그것도 마을 한가운데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게 더 잔인한 이유는 보는 자들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최대감도 알고 보는 자들 자신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양반의 권세 앞에서 천민의 눈물은 그저 땅 위의 빗물 같은 것이었습니다. 스며들고 마르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마을 사람들의 원한은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아니, 열 수가 없었습니다. 그 지옥 같은 마을에서 유일하게 소리를 낼 수 있는 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천민 광대 만석이었습니다. 만석은 가현리에서 나고 자란 노비 출신의 광대였습니다. 낮에는 최대감 댁 마당을 쓸고 짐을 날랐습니다. 허드렛 일이라면 뭐든 했습니다. 때로는 이유 없이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만석은 울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울 수 없었습니다. 우는 순간 자신이 무너질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대신 만석에게는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탈을 깎는 손이었고 하나는 그 탈을 쓰고 추는 춤이었습니다. 밤마다 만석은 헛간 구석에 홀로 앉아 탈을 만들었습니다. 조각칼이 나무를 파고들 때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낮에 만석이 고개를 숙인 노비라면 밤에 만석은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손끝에서 형체가 만들어지는 것을 바라보는 그 눈에는 낮 동안 철저히 죽여두었던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만석이 깎은 탈은 기묘했습니다. 분명 나무인데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의 탈을 보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석이 깎은 탈은 각도에 따라 다른 얼굴을 보여준다. 어떤 이는 웃는 것 같다 했고 어떤 이는 우는 것 같다 했습니다. 어떤 이는 뒤에서 보면 소름이 돋는다고도 했습니다. 만석은 그 말들을 들을 때마다 조용히 웃었습니다. 입꼬리만 살짝 올라가는 탈을 닮은 웃음으로. 탈놀이 날이 되면 만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탈을 쓰는 순간 그는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신분이 없었습니다. 최대감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가면 뒤에서 만석은 세상의 모든 것을 향해 비틀린 웃음을 날릴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만석에게 허락된 유일한 자유였습니다. 그러나 그해의 만석은 달랐습니다. 그해 가을 만석의 어머니가 죽었습니다.
병이 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최 대감이 그랬습니다. 말음을 통해 들려온 이야기는 짧고 잔인했습니다. 최 대감의 눈에 들었고 끌려갔고 돌아오지 못했다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만석은 그날 밤 오랫동안 헛간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칼도 잡지 않았고 나무도 만지지 않았습니다. 그저 앉아서 호롱불이 꺼져가는 것을 바라봤습니다. 불이 완전히 꺼진 어둠 속에서 만석은 처음으로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울음이 다 끝났을 때 그의 눈빛은 예전과는 전혀 다른 것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석은 새로운 탈을 깎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기존 탈들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나무의 결을 따라 아주 정밀하게 파고들었고 틈이 날 때마다 자신의 손가락을 찔러 그 피를 탈 안쪽 면에 발랐습니다. 피가 스며든 나무는 마르면서 묘한 색을 냈습니다. 만석은 그 탈을 각시탈이라고 불렀습니다. 고운 여인의 얼굴을 한 탈이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눈가에 눈물 자국 같은 선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웃음이 어딘가 슬펐습니다. 너무 억지로 웃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두고 보아라. 만석은 탈을 다듬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이 탈이 완성되는 날, 이 마을의 모든 거짓이 찢어 밝혀질 테니. 마을 사람들은 나중에 그 말을 떠올리며 소름이 돋았다고 했습니다. 만석이 말한 찢어 밝혀진다는 것이 가면이 아니라 사람을 두고 한 말이었다는 것을. 그때는 아무도 몰랐으니까요. 정월 대보름이 되었습니다. 가현리의 광장에는 거대한 모닥불이 피워졌고 사방에 등불이 걸렸습니다. 북과 피리와 꽹과리 소리가 뒤섞이며 마을 전체가 들썩였습니다. 외지에서 온 구경꾼들도 가득했습니다. 최 대감은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누각 위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양쪽에 기생을 두고 술잔을 기울이며 아래를 내려다봤습니다. 광대들이 아무리 화려하게 춤을 춰도 그의 눈에는 즐길 거리 이상이 아니었습니다. 천민들이 펄쩍펄쩍 뛰는 것을 위에서 구경하는 것, 그것이 최 대감에게 이 축제의 의미였습니다. 광대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랐습니다. 흥겨운 춤과 제담으로 구경꾼들의 웃음을 자아냈습니다. 분위기가 한창 무르익었을 때였습니다. 군중 사이가 조용해졌습니다. 그 광대의 움직임이 달랐습니다. 다른 광대들처럼 흥겹게 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처럼 흐르듯 뼈가 없는 것처럼 기묘하게 꺾이고 비틀리며 움직였습니다. 붉은 각시탈 아래로 보이는 눈만이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무섭기도 하고 눈을 뗄 수 없기도 한 그런 움직임이었습니다. 광대는 서서히 누각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최 대감의 자리 바로 아래에 이르러 그는 기묘하게 허리를 꺾으며 누각을 올려다봤습니다. 붉은 탈의 눈구멍 너머로 최 대감을 똑바로 바라보며 최 대감의 낯빛이 굳었습니다. 저 천한 놈이 무엇을 하는 것이냐? 최 대감은 흥이 깨진 듯 술잔을 내려놓으며 호통쳤습니다. 어디 감히 양반 나리를 똑바로 올려다보느냐? 당장 그 괴상한 탈을 벗고 무릎을 꿇어라. 광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천천히 누각 계단을 올랐습니다. 최 대감의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당황하여 일어섰습니다. 저놈이 미쳤느냐, 내려가지 않고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지만 그 누구도 그 광대의 손에 무엇이 들려있는지 보지 못했습니다. 번쩍이는 은장도가 공기를 가르는 데는 한순간이었습니다. 선혈이 뿜어졌습니다. 최 대감이 쓰러졌고 하얀 두루마기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광장 전체가 한순간에 굳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이 깨지는 순간 사방에서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광군들이 달려들었고 광대는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붉은 각시탈을 쓴 채로 잡혀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탈 너머에 눈이 웃고 있었습니다. 광장은 금세 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최 대감의 아들과 인근 양반들이 분노로 이를 갈았습니다. 그들은 즉각 이 사건의 처결을 요구했습니다. 흥분한 양반들이 내린 형벌은 거열형이었습니다. 사지를 묶어 각기 다른 방향으로 찢어 죽이는
가장 잔인한 방식이었습니다. 형장으로 끌려가는 동안에도 광대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광군들이 탈을 벗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탈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잡아당겨도 비틀어도 마치 살과 붙어버린 것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길한 놈이로다. 탈죄로 죽여라. 그렇게 광대는 붉은 각시탈을 쓴 채로 죽었습니다. 양반들은 그 저주받은 탈을 관아의 지하 창고에 봉인했습니다. 아무도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자물쇠를 3개나 채우고 창고 입구에 부적을 덕지덕지 붙였습니다. 그것으로 사건은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건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한 달이 지나도록 관아 지하 창고에서는 밤마다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겠거니 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들으면 달랐습니다. 흐흐흐. 하하. 분명 웃음소리였습니다. 낮게 깔리다가 문득 높아졌다가 다시 낮아지는 사람의 웃음소리가 틀림없었습니다. 창고를 지키던 포졸 둘이 보름도 안 되어 머리가 이상해졌습니다. 한 명은 밤마다 아무것도 없는 벽을 향해 절을 했고 한 명은 말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결국 두 포졸 모두 직을 내려놓고 마을을 떠났습니다. 사또는 더 이상 이 일을 방치할 수 없었습니다. 인근에서 이름난 무당을 불러들이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지하 창고의 문을 열었습니다. 무당이 방울을 흔들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경험 많은 무당이었지만 이 탈 앞에서는 노련함이 소용없었습니다. 뭔가 달랐습니다. 기운 자체가 달랐습니다. 무당이 조심스럽게 탈을 집어들었습니다. 뒤집었습니다. 그리고 비명을 질렀습니다. 탈의 안쪽 면에는 말린 가죽이 붙어 있었습니다. 사람의 얼굴 가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얼굴은 한 달 전 죽은 줄 알았던 만석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죽임을 당한 최대감의 얼굴이었습니다. 사또와 포졸들은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에서 한 달 전의 사건이 처음부터 다시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공포스러운 의문 하나가 따라왔습니다. 그렇다면 형장에서 죽은 그 광대는 누구였습니까? 아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탈을 쓰고 있었으니까요. 광대의 옷을 입고 있었으니까요. 당연히 만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탈이 벗겨지지 않았으니 얼굴도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사또는 즉시 최대감의 무덤을 파헤치도록 명령했습니다. 관이 드러났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최대감의 비단 옷을 입은 시신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얼굴이 없었습니다. 얼굴 가죽이 통째로 벗겨진 채였습니다. 그리고 혀가 잘려 있었습니다. 그 시신은 최대감이 아니었습니다. 혀가 잘리고 얼굴 가죽이 벗겨지고 양반의 옷 속에 감춰진 그 몸은 광대 만석의 것이었습니다. 진실은 이랬습니다. 축제 전날 밤 만석은 최대감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혀를 잘랐습니다. 소리를 지를 수 없도록 그의 얼굴 가죽을 벗겨 탈 안쪽에 붙였습니다. 자신이 수개월에 걸쳐 완성한 그 각시탈 안쪽에 최대감의 실제 얼굴이 들어가도록. 그러면 탈을 쓴 자의 얼굴이 최대감의 얼굴과 맞닿게 되죠. 그런 다음 최대감에게 광대의 옷을 입히고 각시탈을 씌운 뒤 축제장으로 내보냈습니다. 혀가 잘린 최대감은 비명을 지를 수 없었습니다. 도망칠 수도 없었습니다. 탈은 최대감의 얼굴 가죽과 정교하게 맞물려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만석이 피를 먹여가며 수개월에 걸쳐 그렇게 설계한 탈이었습니다. 축제장에서 누각을 오르고 은장도로 사람을 찌른 것은 최대감 본인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만석이 조종한 최대감이었습니다. 하지만 광군들에게 붙잡히고 거열령을 당하며 사지가 찢겨 죽어간 것도 최대감이었습니다. 광대의 탈을 쓰고 광대의 옷을 입고 자신을 죽이라고 명령한 사람들에게 광대로 오인당해 죽어간 것입니다. 목을 찌른 대상이 누구였는지는 끝내 알 수 없습니다. 어쩌면 최대감이 마지막 순간 자신을 찌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만석은요. 최대감의 얼굴 가죽을 탈 안에 남겨두고 최대감의 옷을 입고 최대감의 행세를 하며 유유히 마을을 빠져나갔습니다.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최대감 댁 종놈이 어디 갔나 찾을 사람도 없었고 최대감이 살아있다고 생각한 사람도 없었으니까요. 만석은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고 최대감도 죽은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했습니다. 지하 창고에서 들리던 웃음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 마을 사람들은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사또는 달리 생각했습니다. 그 웃음소리는 어둠 속 어딘가에서 살아있는 만석이 이 모든 결말을 지켜보며 소리 죽여 웃는 소리였을 것이라고. 진짜인지 아닌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만석은 끝내 잡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죽인 천민의 탈을 뒤집어 쓴 채 부하들의 손에 사지가 찢겨 죽어간 양반. 그리고 그 양반의 가죽을 탈 안에 품고 양반의 얼굴로 걸어나간 광대. 둘 중 누가 진짜 양반이었을까요? 둘 중 누가 진짜 광대였을까요? 만석이 수개월에 걸쳐 피를 먹이며 만든 것은 탈이 아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신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사람을 가두는 그 신분이라는 것이 결국 탈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만석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쓰면 그게 됩니다. 벗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직장에서의 나, 가정에서의 나, 사람들 앞에서의 나. 우리는 하루에도 몇 번씩 다른 탈을 바꿨습니다. 그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다만 한 가지는 기억하십시오. 탈을 너무 오래 쓰고 있으면 벗을 때 진짜 얼굴이 함께 떨어져 나옵니다. 그때 가서 당신의 얼굴 아래에 무엇이 남아있는지 지금부터 한 번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소름이 돋으셨다면 그것은 이 이야기가 단순히 무서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이런 이야기를 더 만들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도 오늘처럼 오래 마음에 남는 것으로 준비하겠습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